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가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방법, 영스타의 무작정 따라하기, 오직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이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특집으로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미칠 정도로 부동산이 네.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사실 제가 또 지인이 있는데 요즘 집 산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미국에서- 따님 미국에서? 아니신가요 혹시? 아니 그냥 지인이죠. 그래서 엄청 올라가는데요. 이게 진짜 상상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 수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S&P 케이스 슐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미국에서 20대 도시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동안 쭉 추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수가 2013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한 8년, 8,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연율 13%가 올라갔어요. 와. 정확히는 13.3% 올라갔는데 네네. 이게 20개 대도시 네네. 이제 비교하는 건데 제일 깜짝 놀란 게 뭐 다른 건 뭐 샌디에고다 시애틀까지는 제가 또 얼추 이해가 됩니다. 네네. 시애틀은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네, 아마존 네, 있고 전통적인 보잉이 쫙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데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오른 벨비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네네. 완전 핫한 지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애리조나의 피닉스가 20%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건 진짜 이건 진짜 피닉스? 의외네요. 네, 진짜 왜요? 의외죠. 네. 피닉스가 어떤 지역이에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피닉스는 엄청 촌동네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부터 촌동네네. 린스타 어디 살았다 그랬죠? 저요? 저는 더 촌에서 살아요. 그래요? 상당히 의외이고 또 놀랍기는 한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은 부동산 투자 나도 한번 시작해 봐야 되나 이런 네. 궁금증이 들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전에 네. 실제로 그럼 미국은 부동산이 어떤지를 먼저 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린스타가 일단 경험했을 때 미국 네네. 뭐 집값은 이렇게 막 그 투자의 자산이에요? 어때요? 막 매매 많이 하고 그런데 몇 채 사보셨어? 이런 분위기네 지금. 저 미국에 있었을 때 티네이저라 있다는 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티네이저였습니다. 월가워즈 미국에는 살아만 봤지 제가 미국에 집을 사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상당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별로 네. 지역별로 아마 보유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쪽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거 갖고 이슈가 많으니까 그건 넘어가겠고 여하튼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동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미디안 프라이스를 보면 여전히 30만 불 수준 아니고 원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왜냐하면 미국 전체를 보면 미디안 프라이스가 결코 높지 않을 겁니다. 네. 30만 달러 언저리로 제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네. 금방 나올 텐데 그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도시나 이런 걸 많이 추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에 뭐 별로 사람도 없고 농촌에 뭐 모르겠으니까. 네네네. 일단은 빈집까지 네, 체크할 수 없으니까 대도시나 이런 쪽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돈 많은 사람만 네,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면 또 관심 있는 게 연초인가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네. 네. 맨하탄에 통큰 투자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뉴스를 한번 봐갖고 저도 요번에 다시 찾아봤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이게 뉴욕 그 맨하탄의 허드스강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제일 좋은 아파트 그 콘도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딱 시세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0월에 정의선 부회장이 샀는데 네네. 쉽게 해서 뭐 투베드룸, 아니 쓰리베드룸, 뭐 투베드룸인데 뭐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해서 이게 보면 500만 불이거든요. 네. 500만 엄청 비싼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강남 보세요. 어. 강남에 네.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아파트들 보면 4, 50억 하는 거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싼지 모르겠으나 네네. 이게 뉴스에 날 정도 되면 네네. 좀 많이 올랐으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집값은 어쨌든 우리나라 집값보다는 싸다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네, 크다 네, 보니까 네, 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자그마한 아파트 살 돈으로 미국 가면 엄청 좋은 집에 살 수가 수영장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네. 이 정의선 부회장이 맨해튼에서 이거 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제가 또 정확히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네, 네. 돈 많으면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다 네. 반출, 돈 해외 반출한 네, 거 네. 받고 투자 계획서는 다 사실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럼 돈 많은 분들 얘기고 그러니까요. 내가 통크게 한번 $10,000,000짜리 한번 아파트 사볼까 이런 분이 내겠고 100억짜리 뭐 네. 돈 내고 산다 그래도 네.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다 부회장도 사고 다 사니까 사는데 네, 네. 문제는 보통 분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드린 거가 리츠란 걸 제가 말씀드린 리츠요. 네. 리츠는 아마 많이 우리 얘기 들으셨고 그쵸.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리츠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인데 자기가 직접 하기 쉽지 않으니 리츠를 통해 부동산을 대신 운영해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벌어갖고 수익을 나눠주고 혹시 청문하면 그 차익을 나눠주는 네네. 그런 게 리츠인데 영어로 좀 읽어주세요. 이게 뭐죠?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라고 합니다. 리츠. 그러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펀드로 받아갖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한 벌써 7, 8년 전, 10년 전에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상장된 것도 몇 개 맞아요. 있었는데 아마 그중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도 있겠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이고 주말에 경제 뉴스 신문 이렇게 보면 이거 광고 많이 나옵니다. 리츠란 건 업태나 법적으로 있는데 상장되고 안 되고는 자유잖아요. 네네. 우리가 말하는 거는 상장된 리츠인 거죠. 네네. 상장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나 팔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고 네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뉴스나 신문이나 지나가다 얼핏 보는 것들은 상장이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아. 그런 업태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유동성, 그러니까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조차 좀 사회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여유 있고 그런 분 아마 증권사에서 홍보 전담 마케팅 맡는 분들은 사모펀드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사모펀드. 네, 맞아요. 사모펀드란 건 정확히는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보통 50명 이내, 네, 그쵸. 100명 이내로 해갖고 네. 너희들만 모아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뭐뭐 펀드, 뭐뭐 네네네. 펀드가 다 사모펀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거기도 역시 무슨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많이 제가 선전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무슨 백화점을 리츠로 그 사모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지역을 해갖고 이거가 재개발된다는 거를 사모펀드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은행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네. 이것도 역시 해외 부동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아, 네. 해외 부동산에 사모펀드 하면서 딱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네네. 뭐 호주에 뭐 이렇게 그 커머더티에 그런 네. 광산 이런 쪽으로 네네. 한다. 아니면 어디 개발한다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아마 이슈가 하나 됐을 거예요. 호주인가 어디의 지역에 이걸 한다고 사모펀드를 갖고 증권사에서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한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사기 나갖고 그것도 크게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게 증권사에서 하는데 그건 사모펀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펀드라는 건 유동성이 좀 적어져요. 네네. 그래갖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리츠, 제가 이 말하는 리츠는 상장된 리츠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펀드로 모으는 리츠도 있고 네. 그리고 상장된 리츠도 있는데 네. 사모펀드 리츠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죠. 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장된 리츠의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고 네네. 비상장 리츠의 경우에는 뭔가 꿈은 되게 커 보이고 굉장히 좋은 그 수익이 있을 것 같지만 투명하지 않아서 뭔가 확인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왕 맞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상장된 리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말하다 보면. 역시 예, 맞아요. 립스타. 네. 네. 다행이다. 소름 돋았어. 제 거는 그냥 쭉쭉쭉 짧게 하고 정리하면 끝나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황금성이 있다 없다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도 이슈가 돼갖고 상장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츠가 있는데 네.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리츠라는 시장이 워낙 커요. 네.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돼서 6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1960년에는 쉽게 얘기하면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죠. 저도 안 태어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증권 거래소가 있지도 않았어요. 와, 네. 60년대 말에 생겼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년의가 역사가 있고요. 긱스라 그래갖고 네. 글로벌 산업 분류하는 게 있어요. 네. 공통적으로 해서 미국은 11개 섹터가 있다. 그런 게 전 세계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6년에 섹터로 아예 독립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전에는 금융업종의 밑에 있었거든요. 네네. 하부에 있었는데 네. 아예 독립이 될 정도로 주요한 섹터예요. 리츠가. 오. 네. 그래서 종목도 엄청 많고 지금 현재 S&P 500 기준을 보면 섹터 기준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2.5%? 그러니까 엄청 뭐 크진 않죠. 2.5%가 11개 중에 20 그러니까 2.5%인데 그게 뭐 제일 낮은 쪽이지만 유틸리티보다 좀 오히려 좀 많을 거고 에너지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3% 네. 안팎인가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그래도 중요한 건 11개 중에 하나다. 이건 중요한 거다라고 그러네요. 이해하시면 되죠. 월가워즈. 그 다음 질문 아마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럼 매력이 뭐냐? 매력이 뭐냐는 건데 네. 황금성이 있다는 거. 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상장된 것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상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황금성이 있다는 거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건 이제 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받잖아요. 쉽게 네네네. 해서 월세를 받건 뭐 분기로 받건 네. 아니면 요즘 제가 제주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연납을 해서 연으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연으로 한 번에 받는. 그래서 어찌됐건 테넌트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사람들한테 네네. 내는 사람들 돈을 받으면 나눠주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면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 90%까지는 주라.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 따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0%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주주들한테요? 예, 그게 이제 리츠의 기본 목적이고 네네. 예를 들어 그 회사의 배당 리츠의 지분 중에서 운용사도 일부는 너도 지분을 박아라. 네. 그래야지 책임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아지는 몇 가지 법적 규정이 있는데 여튼 배당 성향이 높다. 그거는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배당 성이 높다는 것은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예를 될 들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렇지 않지만 뭐 오피스텔을 10채를 갖고 있어요. 네네. 10채에서 매달 45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데 네네. 한 달에 그러면은 4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네. 45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은 주주들한테 돌려줘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아니에요. 난 되게 싫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 띄고 포 띄고 세금 내고 권리금 다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경비도 쓰고 나서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배당 네. 성향의 90% 줄 수 있는 돈의 한 90%를 주라는 게. 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네요. 아,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사거나 네네. 애플을 사면 아주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네. 뭐 어떤 회사인지 아는데 네. 리츠는 쉽지는 않아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은 좀 알지만 기업은 알지만 부동산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왜냐면 한국에 제가 살고 있는지 네네. 이런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동산을 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투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당한 사람 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엄청 개발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너 그냥 그린벨트 지역. 이러고 저 안에 혼자 농지 안에 딱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다들 속는 게 그거잖아요. 해운대 아파트, 해운대 네네. 보면 월세 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해운대 두 블럭 뒤에 들어있고 주변도 이상한 거. 네, 맞아요. 제주도에 그래갖고 월세 하면서 철 1년 동안 10%씩 보장하고 이런 거 가봤더니 제주도에 가면 사람도 놀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국은 우리가 가볼 수라도 있지. 그냥 구글 주소 치면 가볼 수라도 있지. 이건 못 가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렵긴 그래서 어렵겠네요, 작년에 사기당한 게 소주인가 어디에서 아, 사기당한 게 그런 그게 거잖아요. 그런 거구나. 사람 뭐 지도
저 갖다 놨는데 내가 가봤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 잘 되는 곳에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다 네. 작년 거라 막 광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부동산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기라는 게 네. 진짜 한 끗 차이여서 그 증권사가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거기다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그 진행 단계상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기가 된 건지는 그 구분하기 좀 힘들어서 맞아요. 좀 있어요 그런 거는. 네, 어쨌든 그렇죠. 말은 조심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바로 말씀드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지. 그러네. 그쵸.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그쵸. 너무 갑자기 뭐 1년 됐다? 이거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오래됐거나 아니면 운용사가 그동안 신뢰도가 있었는지 네. 그럼 이런 믿을만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배당을 준 내역 네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 주가의 흐름 보면서 약간 판단하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하는 건지 시가총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물건에서 자기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심의 아파트가 네.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네네. 주거용 네네. 그런 것들 아니면 공업용지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물건 분석을 할 수가 네네. 일정 수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츠는 여러 가지가 일단 크게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제일 큰 거가 이제 쉽게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도심의 사무용 빌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이제 작년에는 보라마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다 빠져가는데 네네. 근데 올해는 되겠느냐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각자 모르죠. 이거는 네.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이 공실이 줄어들겠느냐 늘어나. 그거는 네. 딱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 아니면 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업용의 그 가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딱 1, 2층짜리 가게 있고 식당 있고 2층에 뭐 헤어샵 있고 이런 쪽들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 테넌트가 들어올까 말까 그렇죠. 뭐 이런 네. 느낌 그리고 동네에서 호텔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거가 특화된 ETF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 리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이 민영 병원이 현실적으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거나 네네. 특별한 어떤 공익 법인 뭐 그렇죠. 보험사나 이런 것만 되는 네네. 건데 네네. 미국은 돈 많으면 하거든요. 돈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병원들만 하는 리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수요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계속 이슈가 되지만 실버타운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은 실버타운이 병원을 같이 갖고 하는 애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네. 그런 때문에 전문을 리츠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잘 해갖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류가 한 7개, 8개 될 겁니다. 오, 네네. 아니면은 전체로 다 묶은 거죠. 월가워즈.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도 못하는데 미국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네네.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께 이 리츠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리츠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리츠를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리츠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그래도 네네. 저도 제가 이해하는 정도면 너도 부동산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면 아마 보통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진짜 리츠 종목들 얘기 듣다 보면 네.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전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네. 이런 걸 리츠로 한다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해서 네. 진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건 도대체 누가 주인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리츠가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진짜 네, 깜짝깜짝 네. 놀랄 거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가장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있어요. SPG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이름 자체는 모르실 수 있지만 설명드리면 다 아는 겁니다. 네. 세계 최대 아울렛 그룹이에요. 아울렛을 갖고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대표적인 그런 저는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어디였었죠? 신세계? 신세계? 네, 그런 것도 다 예래가. 프리미엄 아울렛? 네, 네, 다 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아마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 네. 라스베가스도 있고 웬만한 도시에 다 있죠. 세계 최대 그룹이고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지금 배당 순위 약 4.8%인데 네, 네. 작년에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울렛도 물론 여주나 네네네. 그리고 뭐 저기 다 가지만
크게 갈 때는 결국 외국 갈 때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보면 항상 어디 있어요? 공항 앞에 있는 네, 게 맞아요. 대부분의 아, 일단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보면 주랑 주 넘어갈 때 많이 있어요, 미국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주별로 세일즈 텍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레곤주라고 있어요. 네네네. 오레곤주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위, 네. 그리고 위에 워싱턴주 밑에 있어요. 네네. 네. 거기 세일즈 텍스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 있겠네. 쭉 경계 넘어가면 바로 있죠. 와. 그런 애들이 또 이런 애들이 밥을 또 엄청 싸게 주거나 뭐 주고 그렇구나. 쿠폰 주고 막 네네네. 그걸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있는 것들, 사이먼 프로퍼티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작년에 네네. 있는 사람들도 월세도 안 받아주고 네네. 받지 않게 하고 막 이러고 맞아요. 그다음 장사 안 되니까 그런 건 작년에 많이 했거든요. 네. 월세도 안 받고 네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네네. 느낌. 그런 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됐건 이번에 6월 1일부터 이제 전면 개장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로 회전. 그러면 사이먼 그 프로퍼티 그룹에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네. 물론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을 수 있어도 아울렛은 다시 될 것 같아, 정상화 될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은 해보면 되겠네요. 이게 똑같이 한국에서 팔고 외국에서 파는데 외국 가면 또 아울렛 가서 그냥 사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가 됐건 간에 네. 나이키가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랄프 로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추석 때 얼마 전에 그 괌 뭐 특별 여행기 띄우는데 괌에 가면 다 뭐예요? 쇼핑하러 가는 괌에 가서 제가 그 아울렛 안 가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조건 가야죠. 와이프 가면 쫓아가는 거고 여자친구 가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데가 여러분들 돈을 쓸 것 같다 하면 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 말론 이렇게 좋아하시면 네. 에스테로드에 돈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딱 그런 느낌. 여기 여의도에도 있고 홍대 앞에 그 세프라 들어왔잖아요. 네네. 아, 네. 저 너무 좋아요, 세포라. 세프라 주인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그게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돈을 주고 있었는데. 네, 그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이먼 네. 프로퍼티 그룹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버타운과 병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그 리츠 중에 하나가 네. 웰타워입니다. 오, 웰? well. 네, 웰입니다. 웰. 그래서 4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예전에는 H모였는데 까먹었고 네. 웰타운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약 3.3% 정도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는 모든 병원, 특히 실버타운이 완전 박살났어요. 전 그렇죠. 세계가.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실버타운 직원들이 도망가고 네. 막 그런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네. 이제 어르신들 거기 있던 분들도 자제분들이 있다가 야 거기 계시면 안 되겠다. 빨리 거기서 집으로 나와라. 오셔라. 네, 네. 네, 그래갖고 안 좋았던 네. 거거든요. 그 작년에 일반 병원들은 다 안 좋았어요. 네, 네. 작년에는 긴급 그럼 이머전시만 되고 일반 병원들 사람들이 오히려 안 갔죠.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렇지만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네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이 안 좋아요. 이건 병원 플러스 실버타운인데 네. 이것들이 이런 것들도 좀 회복될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 워낙 바닥에서 좀 회복되는 느낌. 그때 이 응. 주가가 이렇게 폭싹 예, 맞아요. 떨어진 거죠. 예, 사이먼 프로퍼티도 그렇고 이것도 네. 직전 고점까지 아직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웰타워가 3.3%의 연배당 수익률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거가 이건 유명한 예, 거예요. 어메리칸 타워입니다. 타워. 어메리칸 타워인데 이건 진짜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사업 모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꿈꾸시는 거죠? 예, 오. 제가 왜냐하면 가끔 보면 제가 아주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이거를. 네. 제가 이제 그 신촌 쪽에서 학교를 네. 나왔는데 네. 신촌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촌 로타리 큰 건물주의 아들이 친구였어요. 오, 네. 아니, 제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에 상당히 큰 건물주가 아들이 제 친구인데 네. 그때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걸 제가 알아둬서 이걸 샀을 텐데 네네. 그때는 모르고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어. 그때 했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우리 자기 아파트 들어오는데 이 월세 들어오는 것보다 저 위에 있는 게 최고라고. 저 위에 뭐가 있었길래요? 그때부터 이미 이동통신 타워가 막 중계기가 생겼죠. 중계기. 네. 네. 이 중계기를 모아둔 관련 회사가 이겁니다. 이거가 전 세계를 담당하는데 와, 전 세계 중계기. 이거네. 이거네. 근데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배당 수익률은 낮아요. 배당 수익 낮은 게 2.0%입니다. 근데 왜 이게 2%. 왜냐하면 계속 늘릴 거니까 계속 늘릴 거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배당 수익률 2.0%인데 네. 요즘 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뭐 5G 투자할 때 보면 뭔가 5G가 되면 뭔가 하나라도 더 구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다 떨어져요. 근데 주가는 역시
고점가는 상당히 아직은 모자란데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건데 안정된 흐름이고 늘 말씀은 배당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배당금을 꾸준히 주냐 안 주냐 저 깎았다 주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 펜스키 같은 거 제가 안 준 적도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줄 겁니다. 네. 이런 리츠들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얘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타워의 경우에는 옛날에 TV 시절부터 이런 그 중계기를 했었던 네, 애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가 깊은.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어떻게 줬는지를 여러분이 그냥 잘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좀 보고 왔지만 하기 시작하려면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그냥 가장 기본은 뭐든지 야후 파이낸스에 다 나옵니다. 아 거기 다 나와요? 야후 파이낸스의 그냥 앱에서 네. 그냥 그 회사 이름 치면 네. 딱 처음에 주가를 보시잖아요. 그쵸. 오른쪽 탭이 뭐 있냐면 디테일즈라고 있어요. 디테일즈. 디테일즈 보면 디비던드라는 게 쭉 나오는 게 있고 네. 혹시 거기 잘 안 나오면 굴에다가 이렇게 딱 치세요. 그냥 여기 뭐 그 아메리칸 다음에 AMT잖아요. 네. 아는 영어만 쓰십니다. 아는 것 수준까지. 네. AMT 티커 다음에 네. 디비던드 히스토리. 티커 디비던드 히스토리 이건 이렇게 할수 검색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건 할 수 있다. 진짜 거기까지만 치면 뭐라도 사이트를 찾아줘요. 네. 거기 치면 쫙 나옵니다. 약간 저 디테일이 있으면 그걸 차트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네.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우리가 뭐 그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단어 티커 디비던 히스토리. 히스토리. 예, 거기까지만 치면 웬만한 거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던 이건 약간 특화된 것들인데 네. 네. 가장 무난한 거, 무난한 거. 가장 네. 무난하고 오래되고 큰 거. 네. 대표적인 이런 섹터 ETF라고 하잖아요. 리츠 ETF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오. 이게 보면 그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신뢰감이 훅 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앞에 건 리츠였는데 리츠를 또 모아놓은 ETF입니다. 뱅가드는 세계 2위의 그 자산 운용사가 되겠는데요. 리츠를 몇 개를 모아놨냐면 170여 개. 와.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있을 것이고 병원도 있을 것이고 네. 상업용 건물도 있고 뭐 네. 주택용 단지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 다만은 170여 개 돼 있는데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not bad입니다. 이게 3.5예요. 오, 우와. 정말 괜찮은데요? 3.5라는 네.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딱 현재 보시면 1.5% 정도는 알 겁니다.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 네네네. 많이 낮아졌어요. 네네. 있어요. 작년에 안 주는 곳이 많아갖고 네. 1.5인데 지금 이거에 비해서는 3.5%. 오. 그리고 3.5%지 이런 거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어디서요? 야후 파이낸스. 나오고 아까 보면 그 히스토리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배당 수익률 그거 하면 같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디비던드 히스토리 볼 때 배당 수익률도 같이 나온다. 그냥 크게 숫자로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네. 나오니까 네. 많은 분, 위원님 아니 여기서 영스타님 어디서 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영사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갑작스럽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힌트를 잘 주셔야 돼요. 힌트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3.5% 정도 네. 그 배당 수익 3.5%고 주가는 이게 사상 최고가 수준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3.5%고 제일 크고 오래된 거. 네, 아니 그때 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의 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다 건가요? 회복해서 사상 올타임 하이가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게 질문하시면 계실 것 같아요. 섹터 ETF면 대부분이 SPDR에서 하는 거 대표적인 것도 네네네. 있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그게 XLRE. 네. 그게 이제 XLRE. 그게 이제 대표 ETF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2016년에 처음으로 분화되면서 독립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네. 진짜 오래된 거에 대표성은 11개 섹터 중에 유일하게 다른 회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다른 ETF는 다 SPDR이 잘하는데 네. 이 리츠만큼은 네. 뱅가드가 굉장히 오래됐다. 네. 제가 이거 왜 아냐면 이걸 제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와이프가 이걸 갖고 있어요. 오. 그런 게 꽤 많은 것 같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뭐야? 뭐 사상체가 올라가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때 그 산 게 있었네 하고서 또 기억이 나요. 그 와이프분께서 자꾸 이렇게 이건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 뭐 그런 분 아니죠. 상관없으신데요. 전혀 아니죠.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그럼 제가 냅둬 그러면 떨어졌으면 빨리 팔아야 되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올라가자 그러면 그때 안 팔길 잘했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린이대 분들은 잘 알죠. 그러네. 와, 이것은 진짜 왜 우리 현실입니다. 마음을 잘 하시나 했어요. 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다 이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사사로운 말씀 전혀 안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인데 여기서 되게 은근히 많이 공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엄청 공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거의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리츠 하면은 네. 아니
나는 월세 받고 싶어. 분기 말고 월세 받고 싶어. 네, 월세 받고 그쵸. 싶은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있어요? 진짜 있죠. 다 뭐든지 오. 다 찾아보면 다 어디서 찾냐면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네, 월가워즈 네. 먼슬리. 네, 먼슬리면 이것도 역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네네. 아마 조금 이런 것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대표하고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이게 리얼티 인컴입니다. 아 유명하죠. 네. 진짜 유명해요. 심벌도 그냥 쉽잖아요. 오잖아. 오. 네, 오. 네. 오, 예. 이게 리얼티 인컴은 매달 배당을 줍니다. 네, 네. 배당을 주고 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줄 수 있는 돈의 90%를 차곡차곡 나눠주는데 네. 이 회사가 매력적인 건 분명히 있어요. 매력적이고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소위 테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 계획하는 거. 대표적인 곳이 CVS 헬스. 오, 약도. 오. 네. 약국 네. 이런 것들이 오. 옮겨갔다가 장사가 안 된다고 딴 데로 갈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자리에 오래 네. 있을 것 그쵸. 같은 느낌이 네. 들고 맞아요. 또 대표적인 거야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 네. 아. 오. 이런 것들 하면 편의점. 네.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은 생겼다 없어요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외국은 그렇게 뭐 많이 생기는 게 없고 진짜 한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이 주로인데 네. 그것도 장기 계약하는 안정적인 브랜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어떤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제격이죠. 그래서 네네.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죠. 배당 얼마죠? 수익률이 오늘 현재 보면 4.1%. 높네요. 네, 4.1%고 상대적으로 12개월에 나눠서 주는데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이렇게 좋고 안정적이고 여기다 우리식으로 보면 롯데백화점이다. 네네. 아니면 무슨 마트가 들어와 있다. 네네. 그러면 잘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안정적이면 주가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안정적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 네. 그건 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그러면 세상 돈이 다 몰려가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뭐 문제 딴 거가 생기겠죠. 네. 그런데 안정적인 배당의 특징이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가 탄력성은 좀 낮을 수 있다. 그렇죠. 배당률이 높으니까. 네, 늘 말씀드려요. 주식은 리스크랑 리턴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리턴만 생각하면 안 되고 리스크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양쪽을 다 좀 한쪽을 포기하셔야 돼요. 네네. 네, 난 성장을 원한다. 네. 아니면 나는 배당 안정적을 원한다.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크 얘기 잠깐만 네네.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오, 네네네. 오늘은 이게 보너스예요. 캐시우드 누님 엄청 욕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캐시우드를 많이 얘기를 해줬고 제가 사실 잘 알아요. 네네. 캐시우드의 정말 대학교 시절부터 제가 스토리를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위키피디아에서 봤죠. 네네. 근데 사실 역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네네. 그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제가 리얼티 인컴은 제가 그 뭐 많이는 몰라요. 하지만 주주예요, 주주? 저는 한 꽤 오래 주주였었어요. 꽤 오래 였었다고? 네, 과거형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리얼티 인컴을 다시 덜어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좋았었어요. 굉장히 네네. 많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걔네가 매달 배당을 주다 보니까 매달 미디어 그 릴리즈를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걸? 네. 제목을요? 네, 매달 이렇게 나와요. 매달 똑같이. 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611th consecutive common stock monthly dividend declared by Realty Income. 네. 아, 그러니까 611번째로 네. 월 배당을 줬다는 월 거예요. 배당금을 줬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네요. 그럼 611개월이에요. 네. 611개월이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네. 10년이 120개월이잖아요. 50 몇십 년 동안 배당을 끊이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이 추구하는 바는 이건 거죠. 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매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51년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기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줬다는 맞아요. 게 정말 박수를 쳐줄 만한 것 네. 같아요. 이런 식을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를 원하시는 분들. 맞아요. 전 주주로서의 어떤 전주주. 네, 전 주주의 경험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특집, 그 중에서도 리츠 편, 혹시 미국 주식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아마 정말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항영 위원님의 무작정 따라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스타가 좀 주세요. 제가 대본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일부러 대본을 다르게 드렸죠. 아 그래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놀랐어. 왜 나만 대본 다른 거야?